안녕하십니까. 만화고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국고 제24강 시작강으로서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사업시행 계획인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인가 첫 번째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 자, 이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은 작성자가 누구인가? 자, 먼저 작성자를 보면 바로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은 첫째,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 이러한 것들 13가지가 나오는데 이 13가지는 우리 만공기본서 교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시행계획의 절차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의 절차는 우리 교재 순서 이대로 이게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인가 신청 전에 사전 동의를 받고, 두 번째는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는 계획인가서 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바로 인가 신청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과정이 다 마무리되면 인가를 받으면 이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인가한 거에 대해서. 자, 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절차 첫 번째, 인가 신청 전 사전 동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인가 신청 전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총회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이 총회 개최를 하고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원 동의.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원칙은 사업시행 계획인가에 대한 총회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사업시행자,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제외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에게 그 사업시행 계획 인가받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견을 교체해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총회의 의견을 교체해야 합니다. 자, 원칙이 그렇고요. 총회 개최 조합원 동의. 자, 이것은 원칙이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지정개발자인 경우. 자, 지정개발자. 자, 이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에 동의하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각각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각각 필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조합이 없는 경우죠. 이 어떤 경우냐면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 20인 미만인 경우예요. 자, 20인 미만인 경우. 이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원칙은 원칙.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하고 플러스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각각 필요합니다. 내용을 보면 지정개발자가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 계획서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 개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가사항 변경할 때 이제 인가사항을 인가 이미 받았는데 상황이 변해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인가사항 변경 시에요. 자, 이 변경 시에는 그냥 과반수 동의만 필요합니다. 과반수 동의.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절차는 첫 번째 사업시행 계획서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다음 이제 인가 신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가 신청입니다. 자, 인가 신청. 자, 인가 신청은 핵심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계획서 제출.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을 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때도 역시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인가받은 사항 변경해서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 계획서에 제출이 있는 날부터 시장 군수들은 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사업시행자 그러면 며칠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공람 의견 청취입니다. 공람 의견 청취.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거나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자, 공람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인가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인가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가하기 전에 14일 이상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공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14일 이내,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 군수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두로가 아니라 요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 군수들은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이유가 있으면 채택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 안 되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알려줘야죠. 자,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쳐서 시행 계획 인가를 했어요. 하면 그냥 구두로 인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를 해야 된다고. 고시.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를 보면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거나 정비 사업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보해 고시하여야 한다. 꼭 고시를 해야 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해도 인가를 해도 따로 고시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3.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의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의 완화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에서의 먼저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의 완화 적용 대상. 첫 번째, 과밀 억제 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으로 한정한다. 자, 여기서 적용 대상의 첫 번째는 바로 과밀 억제 권역. 이 과밀 억제 권역이고, 그 과밀 억제 권역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경우고. 두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 일외의 경우, 자, 이 경우, 과밀억제권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외의 경우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자, 시도 조례입니다. 이 도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자, 이것이 적용 대상이고, 그럼 어떻게 용적률을 완화하는가? 자, 이번에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에 해당하는, 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시행자는 정비 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즉 정비 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 정비 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원래는 이걸 따라야 되는데 이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안 따른다는 얘기죠.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자, 용적률의 최대치예요. 용적률의 상한. 자, 이 용적률의 상한, 바로 이것을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 그래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이 용적률을 넘어서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 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즉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두 가지 사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법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제한. 두 번째,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받지 않고 용적률이 완화되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3.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의 완화 및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에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 자, 이거 세 번째가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비율입니다. 건설하는 비율.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업 시행자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즉 용적률이 완화된 그 초과분, 그걸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초과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초과 용적률. 초과 용적률. 자, 이 초과 용적률 율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초과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밀억제권역에서, 자,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자,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사업은 초과 용적률의 100분의 30, 자, 100분의 30 이상, 그리고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그래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만큼을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역시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이번엔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초과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 그리고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입니다. 비율. 자, 세 번째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 사업은 초과 용적률의 100분의 50, 100분의
50 이하로서 역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입니다. 자, 네 번째. 과밀 억제권역 외, 역시 또 외의 지역입니다.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초과 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입니다. 자,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에서 알아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24강 시간이었고요.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부터 3.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